저기 만져주세요. 저기 저기 있으면 안 돼. 아니 안 됐어.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를 맡은 민주당 선대위 주립본부장 소병훈입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 정신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합동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괄 소개를 해야 되지만 몇 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협 경기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광훈, 김진표, 정성호, 황희두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윤호중 선거대책 총괄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민석, 김태년, 전해철 경기도당 공동선대대책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백재현 직능본부장, 백혜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단장, 허건 노동 존중 실천 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 허윤정 대변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갑 김승원, 수원시 병 김영진, 성남 분당갑 김병관, 성남 분당을 김병욱, 이천시 김용진, 의정부갑 오영환 국회의원 후보자께서 참석하셨고요. 휴연자 경기도당 종합상황실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사회를 보는 저는 경기도 광주시 갑 선거운동 하다가 달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당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백은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현 수도권선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윤일규 코로나 극복 선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필모 수석 대변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7년 만에 전국 5만 6천여 명의 소방공무원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의 소방관분들과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응원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앉아 계신 첫 줄 뒷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피켓 앞줄은 앉아 계십시오. 네, 지금 뒷줄로 와주시면. 좀 당기셔야 되겠다. 뒤로 좀 더 와주시죠. 그거를 3번 외치겠는데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지킵니다를
여러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외치겠습니다.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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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마지막 구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민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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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 한번 자리를 잡아주시죠. 저도 같이 찍어야겠다. 휴대폰이 뭐 있어요? 제가 국민을 하면 지킵니다. 세 번 해주시죠. 국민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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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1대 총선거의 첫 지역선거대책위원회를 경기도에서 엽니다. 김경엽, 박광원, 김진표, 정성호, 황해도 선대위원장님과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신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우희종,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수건이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4.15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국난의 시기마저도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기도의 교통난을 없애기 위해 GTX ABC 노선의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그에 더해서 수서 광주 간 복선 전철과 분당선 연장, 광역 급행철도망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공공어린이병원, 서부권 관광벨트 활성화, 평화경제 통일특구도 추진해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추가 연기됐습니다. 다만 9일부터 고3과 중3부터 온라인 교육이 시행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공백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처음 실시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합니다. 특히 수험생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백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성공을 목표로 창당했습니다.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공식 슬로건이 문재인과 더불어 더불어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 슬로건은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그리고 문재인과 더불어 더불어시민입니다. 슬로건처럼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당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정신과 남북평화정책을 함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원칙을 지키는 참여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당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대위원장님들을 뵈니 정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아직 선거를 치러본 경험은 없지만 뜨겁게 참여하고 정의를 위해 하나로 뭉치는 촛불시민의 실천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풍부한 선거 경험으로 앞에서 끌어주면 뜨거운 실천력을 가진 시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두 당의 첫 연설회의가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혼란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승리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수습입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다시 수출의 길을 열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세계 경제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회가 든든하게 정부를 뒷받침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의 힘은 국회에서 나옵니다. 또다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과오가 되풀이되면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데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쌓인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좋은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입니다. 오늘 4월 1일 만우절인데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모두 종식되었다는 그런 희망찬 소식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날이 현실이 되도록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비록 수많은 국민이 힘겨워하지만 정부의 노력에 마음 든든해하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나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현장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의료 관계자 여러분, 국민 생명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소방관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땀방울이 국민이 갖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 두 당의 첫 선거대책 연습회의가 국민께 깨끗한 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깨끗한 경쟁으로 승부를 가르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공명하고 정대한 경쟁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꿈을 주고 또한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당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천할 때 그러한 목적과 더불어 한 집안에 보내는 국민의 지지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공공체제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이 정치를 이끌어온 결과입니다. 촛불 시민들의 힘이자 촛불 정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시민정신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가치가 하나로 만나서 20대 총선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것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협 경기도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선대위 첫 회의 그리고 지역순회 첫 회의를 저희 경기도에서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59개의 지역구를 가진 전국 최대의 선거구입니다. 경기도의 결과가 총선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막말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일당이 되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 77%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과 교도소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국정 발목 정당, 구태 정당에 의해서 막말 정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챙기며 묵묵히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지역 유권자에게 드리는 공약은 크게 5가지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경기 북부 평화경제 통일특구를 조성하고 24시간 공공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고 경기 서부권 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 손가락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1,300만 경기 도민에게 소중한 수건 사업들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그러나 이낙연 선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중에서 특히 광역교통망의 구축 그 중에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A는 파주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이미 공사 일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개통하겠습니다. GTX-B 인천 송도에서 부천, 서울 남양주 마석으로 이어지는 이 GTX-B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2022년 착공해서 26년에 완공되는 계획이지만 최대한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일정을 1년씩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에서 덕정, 수원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완공 목표로 속도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GTX-D 노선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GTX-D 노선은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남부 급행철도를 추진하고 있던 계획을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서 강남, 잠실, 하남까지 연결하고 다시 부천과 김포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흔쾌하게 동의하고 화답했습니다. GTX-D 노선은 경기도와 관련 기초지자체가 이미 연구 용역 작업에 착수했고 금년 연말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쟁, 민생 경제 국난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령관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거나 아군에게 총질하는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전쟁을 승리하고 민생 경제 위기 국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저희 경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경기 남부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기 남부선대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경제대책본부장으로서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그 현장에서 빠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의를 더 긴밀히 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한 결과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병목 현상이 심했던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대출 줄서기 문제가 지역신보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확대되었고, 그리고 번호표 주기교부 인터넷 예약 등의 대책으로 금요일 27일에는 대출 신청이 1164건에 69건만 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 대출 신청 1,400건 중에 대출 실행이 447건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 홀짝제가 시행되면 현장의 사정은 조금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우리 윤호중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상호금융기관으로 취급기간을 더 확대하는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자금도 충분하고 또 출연 능력도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빠르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각종 보증재단을 이 병목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코로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도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항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음식점 협회, 외식업 협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카드회사와 오랜 세월 싸워가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해서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점, 외식업의 이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배달앱 주문은 40%나 늘어나고 있는데 배달앱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10%에서 20%까지 상위 순위를 점하기 위한 소위 깃발꼽기 광고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절반으로 내리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기도의 또 전국의 우리 당 후보들께서 외식업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운동 캠페인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을 벌려서 배달 앱에 주문하지 말고 배달 앱을 이용하지 말고 배달 앱에서 정보를 얻더라도 그것을 음식점에 직접 주문을 해서 음식점을 도와주는 그런 착한 소비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외식업 중앙회와 협의하고 군산시나 이런 데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배달 앱 같은 것도 외식업 중앙회와 함께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성호 경기북부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북부 선대위원장 양시국회 정성호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두고 약간의 이견도 있긴 하지만 당 정청이 어려운 정책적 결단을 내릴 만큼 이제는 신속한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소득이 줄고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도 지체 없이 준비되고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단계에서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대비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도 미리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겪는 국민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원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끝이 아니라 국난을 이겨내는 출발점입니다.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 더 과감한 민생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위기 시기에는 가장 대담한 방법이 때로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정책적, 재정적 상상력 최대의 발휘에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기국 선거와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과열 혼탁 선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천 지역에서는 선거용 대규모 공짜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 관계자가 자리에 함께했다, 특정 정당 관계자가 자리에 함께했다고 알려진 만큼 불법 향응 제공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선관위 수사기관은 즉각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모 지역에서는 모 정당 후보자가 식당 등을 무분별하게 돌며 무분별하게 아동 등을 포함한 시민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모범을 위기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특히 경기 구지역은 지난 31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지역 감염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운동에만 혈안이 돼 국민이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그런 무분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이유 과거 군사정권 또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의 원칙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등 경기 북부의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거 해제돼 낙후된 접경지역이 이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경기 북부 발전에 손을 놓고 있었던 미래통합당 세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총선은 경기 북부의 중단 없는 발전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경기 북부의 힘찬 도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할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의 시작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47년 만에 52,000여 명의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소방 공무원 출신의 젊은 청년 후보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갑에 출마한 오영훈 후보인데요. 오늘 우리 오영환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갑지역 후보 오영환입니다. 우선 전국의 많은 지역에 이어 우리 의정부 성모병원의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오랜 시간 많은 선배 소방관들이 그 절실한 필요성을 소리 높여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주된 목적은 소방관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더욱 빈틈없이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며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시대 정신에 의해 국민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위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강력한 집권 여당의 힘으로 추진력으로 오늘을 있게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선배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쁜 마음과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안전에는 결코 완결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도 같이 예상치 못했던 재난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선제적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 환경의 다각적 변화에 따라 많은 위험 요소가 곳곳에서 새로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선제적인 안전개혁에 중단 없이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고 있을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순직 공상 소방관들의 뜨거운 희생을 깊이 위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동료들의 마음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본부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 선거대책본부장 윤호중입니다. 오늘부터 세계 109곳의 이 재외공간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78개 투표소가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재외 선거인 중 47%가량의 재외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감안해서 부디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투표가 가능한 곳에서는 차질 없이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참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에서도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재외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국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광훈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놀라운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느낀 언론과 검찰이 관련된 듯한 의혹에 관한 MBC 뉴스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채널A의 법조팀 기자인 이모 기자가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신라젠 전 대주주이기도 하죠. 쪽 사람과 접촉해서 유시민 농협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비위를 제공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유 이사장의 이 내용을 제공해주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또 유 이사장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거래 또는 음모적 언어가 그 내용들 중에 들어있어서 이게 정상적인 취재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까지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그분과 그 검사장과 통화를 한 녹취록이다 이게. 그래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그 녹취록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이 일이 잘 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언론과 검찰에게 서로에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론 보도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당사자인 채널A는 이 전 대표 쪽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을 보장해달라 하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기자가 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바로 취재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취재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채널A로부터 나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MBC에 제보한 이 전 대표 쪽 사람들의 말이 허위이거나 아니면 해명 자체가 허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규명에 맞게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관련된 일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거나 대검의 감찰을 지시하고 감독하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감찰에 착수해야 될 겁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검찰과 관련된 듯한 내용이 보도가 됐고, 특히 이 취재가 시작될 무렵에 검찰의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는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최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채널A는 입장을 밝힌 대로 철저하게 엄정하게 자체 조사를 통해서 만에 하나 취재윤리에 위반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는 매우 놀랍고 음모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10%라 이 관련 사실이 드러난다면 참으로 검찰로서 또 언론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기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